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대현 판사 사건으로 국민들의 머리가 이미 터질 듯 아픈 상황인데 법무부마저 이제 심상치 않은 검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제도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수준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박상용 검사의 그 글은 절대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대놈처럼 수사팀의 결론이 이미 짜여져 있다고 단정하고 조사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징계거리만 골라내려는 정치적 사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공소 취소될 거라고 공공연히 예고한 대목입니다. 수사받는 검사가 이 정도로 입을 놀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비정상이고 제도가 붕괴 직전이라는 증거입니다. 검찰이든 법무부든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이런 정치적 폭탄이 내부에서 터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지고도 남습니다. 그 말의 진위보다 훨씬 무서운 건 저런 폭탄이 터져도 국민들이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니라 힘의 균형에 따라 사건을 접었다 폈다는 정치적 도구라는 의심이 뼛속까지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처음부터 단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구치소에 갇혀있던 김성태가 검찰 출정 날마다 쌍방울 관계자가 비서처럼 딱 붙어서 움직였다는 진술 도시락과 고급 술이 오갔다는 목격 진술 법인카드로 특정 동선 주변에서 돈이 줄줄 새는 결제 내역까지 모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박상용은 뻔뻔하게 그런 일 전혀 없었다고 반복만 합니다. 이쯤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기록이 의도적으로 왜곡됐거나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 모든 비리가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충격적입니다. 서울고검 점검팀이 수사기록에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엇갈리는 부분을 포착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니 문제의 윤곽이 더욱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이화영 관련 면담이 왜 유독 수사과정 확인서가 아니라 수사보고 형태로만 남았는지, 출정 시간과 기록 시간이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르게 적혔는지, 변호인 출입 기록과 면담 기재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조작 의심입니다. 분단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수사 기록은 나중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냉정하게 가르는 최후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법무부의 태도가 결정적입니다. 박상용의 주장은 결국 정성호 장관을 정조준합니다. 법무부 점검과 고검 수사가 정당하다면 수사받는 검사가 내부망에 저런 폭탄 글을 올렸을 때 조직은 즉각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철저한 근거로 반박하며 절차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길, 다른 하나는 즉각 강력한 규율을 세워 수사와 감찰의 경계를 칼로 베듯 명확히 하고 내부망을 여론전 무법지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길. 둘 다 못하면 남는 건 그지부지 덮고 지나가는 세 번째 길뿐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권력을 맡겼더니 검찰 출신 당사자가 법무부 점검을 조롱하듯 부정하고 공소 취소와 사면까지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이 상황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지금 벌어지는 굵직한 재판들과 악마처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겨우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소사실이 길게 낭독됐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허위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체포영장 집행방해 같은 중대한 범죄들이 줄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공권력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치가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형량이 고작 5년에서 멈추는 순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라는 본질적으로 한 번밖에 못 일으킵니다. 그걸 초범이라는 핑계로 깎아준다는 판단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합니까?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권고 형량 최대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앉은 모습은 판결문이 아니라 주문이 국민의 신뢰를 산산조각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윤석열 변호인단은 판사가 임의로 범위를 만든 것 같다며 항소를 예고하고 통치행위가 사후적으로 범죄로 둔갑할 위험을 운운합니다. 이런 궤변이 먹히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은 더 이상 법리 싸움이 아니라 프레임 전쟁터로 변질됩니다. 수사는 정치, 재판은 정치, 판결은 정치라는 독소 같은 구호가 반복되면 남는 건 냉정한 증거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느냐 뿐입니다.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항소심에서 더 깎일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면 그 기대 자체가 사회 전체의 긴장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그 긴장을 먹고 자라는 건 언제나 권력형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절박하게 나옵니다. 누군가를 더 세게 처벌하자는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제도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방어장치입니다. 배당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심리 속도가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며 판결 기준 이 사건마다 출렁이지 않게 만드는 철저한 장치입니다. 판사의 개인 성향만 믿고 기다리다 마지막 주문에서 뒤통수를 맞는 이 위험한 구조를 뿌리 뽑자는 절규입니다. 한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게 만들자는 요구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민주주의의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생존장치입니다. 문제는 사법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동시에 흔들리면 국민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내란 피고는 재판정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고 한덕수 같은 인물은 거리를 당당히 활보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연어 술파티 논란과 대북 송금 기록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나옵니다. 이 와중에 박상용은 공소 취소와 사면까지 뻔뻔스럽게 입에 올립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누군가는 시간만 질질 끌고 누군가는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이며 결국 제도는 누구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인상만 남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해야 할 일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거창한 구호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디테일로 완성됩니다. 기록이 왜곡될 모든 여지를 뿌리 뽑고 수사과정의 부적절한 접촉과 편의 제공을 철저히 통제하며 수사기관 내부의 이해관계가 사건을 뒤틀지 못하게 하고 감찰과 수사가 서로를 핑계삼아 멈추지 않게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검찰 출신 당사자가 내부망을 여론전 무대로 삼고 수사팀은 표적감찰이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고 법무부는 그 사이에서 존재감마저 희미해집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어느 쪽 결론이 나와도 국민은 절대 납득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돼도 정치 보복이라 외치고 무혐의가 나와도 봐주기라 비난합니다. 둘 다 제도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사법개혁을 말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의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치명적 허술함입니다. 사법부가 배제된 개혁은 전례가 없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된 적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반대로 사법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도 분명히 위험합니다. 최종 목표는 권력 집중을 막는 철저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군부 독재를 막으려다 검찰 독재가 생겼다는 경고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법부도 검찰도 법무부도 한 손에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악용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생명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 설계의 핵심 조각이고 수사기록의 신뢰를 철저히 담보하는 장치 외부 반입과 편의 제공을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접촉을 24시간 감시하는 장치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한 조각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완벽한 정예가 아닙니다. 그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권력자가 헌법을 짓밟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며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면 그에 맞는 무거운 처벌과 재발 방지 장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룰 때
술이든 음식이든 편의 제공 논란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기록과 절차로 그 의혹을 단칼에 베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닿지 못하면 그 의혹은 다음 사건으로 독처럼 번지고 다음 사건은 다시 민주주의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악순환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위험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박상용이 무엇을 노리고 저런 글을 올렸는지, 서울고검 점검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원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이어갈지 그 결말은 시간이 가혹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이 혼란이 국민에게 결코 공짜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이미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끝없는 불안 타오르는 분노 뼈저린 냉소라는 치명적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는 이제라도 책임을 똑똑히 져야 하고, 사법부는 말뿐인 변명이 아니라 판결의 무게로 신뢰를 되찾아야 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제도의 허점을 하나하나 막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계를 당장 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말할 때 결코 정교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처벌을 세게 하자는 감정이 아니라 권력형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명명백백히 세우고 배당과 심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며 재판 지연이나 선고, 급변으로 국민 불신이 폭발하지 않게 철저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선함이나 강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인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이 시스템을 농락하고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이 경고를 외면하면 우리는 모두 함께 침몰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의 긴급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날카로운 글을 읽고 즉각 녹음한 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면으로 해부하며 청중을 숨죽이게 만들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이게 2026년 대한민국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제도 붕괴의 냄새 가 코를 찌릅니다. 백대현 판사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미 국민의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법무부마저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다니,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체제 전체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내부망 글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폭탄입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고 선언하고 공소 취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다니, 이건 더 이상 검찰이 아닙니다. 권력의 앞잡이 정치적 거래소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조직은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반박하거나 징계하거나 최소한 침묵으로 일관해서라도 제도의 위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지부지 넘어가려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지점입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닙니다. 진술 목격 결제 내역이 산더미인데 박상용은 없었다고만 반복합니다. 이건 뻔뻔함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서울고검 점검팀이 기록 불일치를 포착했다면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조작의 증거입니다. 수사 기록은 사법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법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징역 5년 선고는 겉보기엔 법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패배입니다. 내란을 초범이라고 깎아주는 순간 법원은 스스로 권력에 굴복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항소심에서 더 깎일 거라는 기대가 퍼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권력형 범죄자들은 웃고 국민은 절망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배당 조작 심리지연 판사 개인 성향의 사건이 좌우되는 이 위험한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취임했지만 지금은 검찰을 보호하는 방패가 됐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동시에 흔들리면 국민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한쪽은 내란 피고를 여유롭게 재판받게 하고 다른 쪽은 술파티와 대북송금 의혹을 덮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권력은 언제나 시스템을 농락합니다. 시스템이 약하면 인간은 더 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구체적 설계를 내놓지 못하면 그건 공헌 구호에 불과합니다. 양형기준 명확화, 배당 투명성 확보, 재판 지연 방지 장치 기록, 조작 방지 시스템, 이 모든 걸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자로서 30년 넘게 민주주의를 강의해왔지만 이런 위기를 본 적은 처음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적어도 제도는 거칠게라도 지켰습니다. 지금은 제도마저 벗겨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 투쟁의 순간입니다. 박상용의 글, 윤석열 재판, 백대현 판사 사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반격 제도의 후퇴입니다. 국민이 침묵하면 이 반격은 성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광장에 나서고 목소리를 내고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이 던진 경종은 분명히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외면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교수로서, 시민으로서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침묵은 동조이고 목소리는 저항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놀이판이 될 뿐입니다. 법무부는 당장 책임지십시오. 사법부는 판결의 무게를 되찾으십시오. 정치권은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침몰합니다. 이 글을 쓴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이들의 용기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